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 팀장입니다. 그제 제가 이번 주의 주요 이슈로 러시아 디폴트와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내일 새벽 오전 3시에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오늘 러시아의 1억 5천만 달러, 1,500달러 규모의 디폴트 선언 여부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경기 둔화를 주요 이슈로 말씀드렸고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속도가 느리시다는 분은 1.2배속으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계속 하락하던 빅테크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반등이 지속되었고, 에너지 섹터 위주로 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가 어제 깨졌고요. 해외 증시를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에서, 어제 기준으로 우상향에서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92% 상승하였고요. 어제는 상해와 항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홍콩 항생 지수가 5% 이상 하락하였고요. 상해 종합이 마이너스 4.95% 떨어졌습니다. 상하이는 어제 셧다운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제 항공기의 이제 기착지를 분산시켜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고요. 항생에서는 어제 텐센트가 10% 정도 하락하였고요. 알리바바도 1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중국에서 텐센트의 규제를 때려서 벌금을 굉장히 많이 물렸고, 이것이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하였는데, 어제 유럽 증시는 반등으로 마감하였고,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하였고요. 미국은 상승으로 마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변동을 치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한 상태이고요.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다 중요한 뉴스들이라서 이것을 생략하기는 좀 어려웠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디폴트가 16일날 이제 1,500억 달러 기준 1억 1,700만 달러는 전체 합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뿐만 아니고 5월, 6월 이렇게도 디폴트, 이제 채권 이자 지급 그리고 원금까지 다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다 갚을 수 있느냐, 특히 달러로 갚을 수 있느냐가 여부인데, 러시아 디폴트 중 오늘 1,500억 달러를 일단 달러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러시아는 이미 루블화로 갚겠다 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2차 제재를 경고했죠. 러시아를 돕지 말라. 러시아가 너희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를 거부했고요. 러시아와 정상 무역협력 이어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미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지원했다는 것을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현재 보급은 끊긴 상태이고 군사 물품도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건 중국이고요. 이제 중동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이 애플 아이폰 생산 기지죠. 사우디에 11조 원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중동의 거점을 확대했다고 하기로 하는데, 어쩌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동으로 시장을 넓히고, 또한 중동과 이제 교류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국빈 방문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수준으로 환대한다고 하는데, 특히 사우디가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원유를 수출할 때 위안화를 받아들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원유의 결제는 오로지 달러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이 유로화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페트로달러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중국의 위안화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행위죠.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채권왕이라고 부르는 빌 그로스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였다고 하네요.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달러에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무너졌죠. 러시아처럼 중국도 제재를 받는 거 아니냐 라는 굉장한 이유가 있죠. 미국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가 굉장히 급락했고 ELS 우리나라 국내 ELS가 19조가 홍콩 증시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6천 홍콩 지수가 6천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ELS는 큰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과거 독일 채권 관련해서 ELS가 설정돼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던 적이 있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가 관건이고요. 중국 주식에 대한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어제 테크주가 또 폭락했고 또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의 강도를 높일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표가 전년 대비 10%로 나왔는데요. 예상치 부합한 수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이 아니냐, 그리고 유가 하락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대 지수는 좀 안도하는 마음으로 3대 지수 상승을 마감하였고요. 내일 새벽 FOMC 앞두고 반등을 하였습니다. 선종희 소프트뱅크 CEO가 ARM CEO를 교체했다고 하네요. ARM이 이제 매각에 실패했죠. 그래서 여러가지 지금 개편을 추진 중이고요. 테슬라는 미국,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기습 인상하였죠. 본격적으로 인상을 하였고 이것은 모두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입니다. 국내 이슈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쿼드의 단계적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 정상과도 인도 모디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외교통상부 부월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이제 북한은 이제 평화적 무드가 끝나오기 때문에 이제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매체가 한 미국의 핵전쟁 참화 몰아오를 하라라고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 세대의 소득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국민의 이제 경제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현재 4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폭증 속 정부 거리두기 조정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해제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공포 상태이고요. 어제보다는 공포가 조금 완화된 수준이라고 하지만 완화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공포 장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만큼 나왔는데 핵심 PPI 지수가 에너지 등의 원재료가 있죠.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2월 지표는 전쟁 이슈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반영된 3월 지표가 이제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예측 불가능이고요. 간밤에 미국의 항공 섹터들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리오프닝 기대감이죠. 그래서 항공주를 포함한 리오프닝은 여전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른 이런 원자력, 건설, 건자재, 빅데이터, 원격 진료, 로봇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정책주, 그리고 방산, 조선 원자재, 석유가스, 사료, 비료 등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수혜,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CBDC 이 부분은 여전히 미래 가능성이 있는 성장 섹터, 이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매크로 환경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사서 현금 비중을 잘 맞춰놓은 채 대기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온 것 아니냐는 안도감이 발생하였고요. 육하는 미국과 이란 베네수엘라의 협상,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셧다운과 대중제재 불안에 의해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100 이하로 하락했죠. 3대 지수는 모두 반등 마감하는데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2008년 이후 최대 과매도 분석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공포장세 지속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죠.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친 트럼프였는데 이제 원유의 위안화 결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이 닉슨 대통령 때 근본위제를 폐지했죠. 브렌트 우준 체제를 탈피했었는데 그때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게 했죠.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에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제는 미국이 못 믿어온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왕조라서 권위주의 정부와 결탁하는 걸 수도 있고 사우디의 몸값을 올리려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믿을 만한지가 의문이죠. 중국도 우크라이나와 해구산 협정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관건이고요.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합의점을 찾는데 전혀 진지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공습과 협상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전날 헤르손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날 우리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 정책주 및 일부 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부진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초반은 미증시의 반등에 어느 정도는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증시 흐름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크게 기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러시아의 달러 채권 1차 지급이 시작되고요. 사실상 갚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달러로 갚을 시에는 이는 나름 긍정적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디폴트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결과 내용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일정이 나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화될지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시장은 여전히 조울증 환자 같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이고 장기 투자자들은 밸런스를 조정하며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로 반등하였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초위험 자산들도 반등을 하였습니다. 기타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생보사들이 환율 리스크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하네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차순 위험이 있고요. 다음 주에 영국에서 새 에너지 전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원전 수명 연장 검토하는데 원전에 대한 투자는 현재 글로벌 움직임이기 때문에 원전주는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원전주를 포함한 전력 설비 그리고 전기 관련주들 지켜보셔야겠고요. 현재 NFT 가격이 매우 떨어졌다고 하죠. 지금은 위험자산의 시대가 아닌 안전자산의 시대입니다. 이 와중에도 그래도 컴투스는 블록체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미 암호화폐에 투자에 나선다고 하고요. SK는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사에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원유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플라스틱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와중에 플라스틱 재활용은 앞으로 원유 가격이 계속 고가가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재활용 수지 타산이 맞을 수도 있겠죠. 중국 정부의 4월 판호 재개 여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우리나라 한국 게임주들을 사는 게 어쩌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맞물려서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NT는 종합 배터리 장비사의 전기차 300만 능력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대우홀딩스는 남양유업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가 다시 미국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 투자를 했던 롯데홈쇼핑이 주식 병합을 하고 사회이사 경영진으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비만율, 특히 남성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비만 관련주들을 혹시 찾아보셔가지고 관심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내일 새벽 FOMC 회의 결과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러시아 1차 디폴트 발생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글로벌 환경에 좀 도움이 될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여부 보셔야 됩니다. 내일의 일정으로 미국의 2월 산업 생산 여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혹시 타격이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고 유럽 EU에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가 결정될 예정인데 일본의 물가가 현재 오르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오늘도 힘든 장이 예상되고요.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오늘 장을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절대 잃지 않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장전 이슈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